어, 일단 시작을 하다 보면 또 뭐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분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문을 지난 일요일에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네. 그거를 보고 오랜만에 대선 출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또 한 5년 뒤에나 할 테니까 상당히 이렇게 오랫동안 또 쉬게 되겠네요. 자, 우리 김규명 씨는 이 안철수 씨의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대선 출마죠. 이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얘기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그 나온 뭐 출마 선언문 이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자신의 한 유일한 원투를 알고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툴은 자신이 일단은 민주당도 그러니까 민주당계 정당도 그리고 민자당계 한나라당계 정당도 아니요 어쨌든 속하지 않았던, 뭐 민주당계는 뭐 통합하면서 잠깐 속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두 분파에서 자유로운 정치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이 안철수를 요구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안철수 본인은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 하나의 툴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더 키워내는, 그래서 뭐 5툴이나 5툴, 6툴 이런 식으로 야구 선수가 발전하듯이 그런 다른 툴로 발전하려는 결과는 결국 나오지 못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안철수에 대한 평가인데, 이번에도 그 선언문을 보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위치 야당이고, 또 그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시선을 계속 유지해왔으니까 비판적인 부분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그런 부분들은 맞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강점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자신은 여야가 아니고 뭐 시대 교체다, 정치 교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툴인 그 제3지대라는 점을 잘 알고 있구나라는 점이 좀 많이 느껴졌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결국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본인이 정치에 뛰어든 지 10년이 되어가고, 그렇고 지금 되어가고, 슬슬 이제 기성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선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선언문에도 국민의당 시절 2016년 국민의당 시절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여의도 정치를 하고 기성 정치인으로서의 시절을 쭉 설명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그걸로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의 잘못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국민의당이 잘 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평가가 약간 애매한 것 같다. 본인이 그걸 그냥 여의도 정치를 해서 그렇다라고만 이해한 것 같아가지고, 여의도 정치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는지, 혹은 뭐 어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반성하지 있지 않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연설문 초반에 나왔던 대통령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놈놈놈 대선이라고 한다고 한 부분이 좀 약간 웃겼는데요. 이게 나쁜 놈은 아마 이재명 후보를 얘기할 테고, 이상한 놈, 그리고 이상한 놈, 추한 놈 있다고 하는데, 추한 놈은 아마 제 생각에 윤석열 후보를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상한 놈이 본인 안철수 후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안철수 약간 좀 기시감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자신의 툴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툴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연설문 넘어서 발전시키려고 했던 정치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툴을 알고 있다는 지점에서는 그 본인이 이번 그 선언문에서 강조했던 그 과학기술 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첫 번째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그에 앞서서 백신과 이제 보건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
그리고 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든 그분이 본인이 술을 알고 있다는 부분이고 2016년에 안철수보다 좀 더 발전한 부분은 그래도 이제는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이제 얘기한다는 지점이 발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는 과거에 국회의원 줄이자라고 얘기했던 안철수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정치적으로 성숙한 정치인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박정훈 씨. 박정훈 씨 혹시 지금 음소거 키고 얘기 가능하신가요? 안철수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셨는지. 정훈 씨 잠깐 딴 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김보미 씨부터. 김보미 씨 음소거 키시고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분 출마 선언문은 되게 장시간 생방하는 거를 보긴 봤고요. 되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중에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과연 마지막까지 이분이 그러니까 끝까지 뛰실 건지 아니면 또 중간에 어디 뭐 이렇게 또 합쳐지실 건지에 대한 좀 그런 의견을 좀 불안불안해하면서 저는 솔직히 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의도 정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한다. 그리고 좀 뭐 잘못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러기엔 여의도 정치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초반에 차라리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좀 신선하게 다가와가지고 안철수 지지층으로 좀 새로운 정치를 좀 꿈꾸는 분들이 집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명분화가 됐을 텐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여의도 정치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되게 비판하시는데 차라리 그것을 정책적으로 비판해서 나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이런 논논논 뭐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차라리 정책적으로 이래 해서 이거는 좀 그렇고 이래 해서 문재인 정책은 또 이렇고 이렇게 해서 뭐 국민의힘은 그렇고 민주당은 지금 선택권이 그렇다. 그러니 안철수를 뽑아달라. 라는 식의 접근을 하셨으면 좀 더 간결하고 좀 멋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출마 선언문이었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숙 씨 또 들어와 계신데 혹시 음성 키고 소감 얘기할 수 있나요? 박현숙님? 박현숙님은 이 연결이 안 되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그 연결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못 듣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김윤정님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혹시 뭐 들어오신 김에 바로 그냥 음성을 네. 키시고 그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되게 중도나 심지어 예전에 극중주의라는 언어 유희까지 발명하셨잖아요. 그런 노선 치고는 헤이트 스피치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예전에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결렬하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음영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다소 자연인처럼 노출하는 건 절대 정치적으로나 프로페셔널해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테마를 지금 몇 선째 계속 변주하시는 게 좀 상당히 스탠스를 떠나 투표하고 싶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지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박정훈 씨 혹시 지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네.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그 대선 이후를 참 좋아해서 안철수 님이 이제 후보가 나와서 대선 이후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선 이후 그 전문을 보고 그런 이제 영상을 보는데 너무 좀 코미디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네. 과연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참 희생양 같기도 하고
참,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 결국에 뭐, 이번에나 저번 4.7 보궐선거 때나 그렇지만, 뭔가 중간 지대의 그런 완충 역할을 해서, 뭔가 국민의당 때는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을 못했고,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걸 못 얻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딜을 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저는 어차피 자기가 혼자 이렇게 단일화를 하긴 할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보다가 초반에 이렇게 막 대학생들 나와서 얘기하고 나오는데, 중간에 그만 봤거든요, 그냥. 근데, 못 보겠다 이러고. 네.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그 보전해 주잖아요. 그 선거 자금을 보전해 주잖아요. 득표율을 15%를 얻으면 보전해 준단 말이죠. 음. 그런 걸 좀 30% 이상 올려야 되지 않나. 안철수 같은 사람이 보전 못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대표나 이재명 후보나 뭐 처음에 센세이션하게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과학기술로 정말 이 나라 발전시켜야 돼. 그런 기대하에 나왔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분은 진짜 저번에 대선 때 그 토론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 어? 제가 제가 갑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제가 아바타입니까? MB 제가 아바타입니까? 인디 아바타입니까? 그 유명한 발언은. 네. 그때 아마 그때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서 아마 뭐 그때 토론 잘했으면 그래도 2등은 했을 텐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때를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저는 뭔가 이분은 과학기술 쪽에 뭐 장관이라든지 뭐 그런 특임 장관이라든지 그런 성장을 위한 그런 장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세요. 말하는 것도 여전히 혀 짧은 소리, 그 어린애같이 그렇게 말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러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네.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당 당직자분들인가?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동원된 분들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고. 네.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박수를 성의 없게 치세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게 대충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박수를 성의 없게 치세요. 진짜 지지자고 정말 이 사람을 정말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지지를 하면 절대 그런 소문을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국민의당에 뭔가 들어가서 이제 구의원으로 당선되거나 그런 분들을 몇 분 아는데 그냥 일종의 기회주의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뭔가 안철수 후보는 뭔가 희생양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네임밸류를 통해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보면 어차피 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안철수가 1,000억대 자산가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3번이나 창당을 하고 10년째 이렇게 정치권 언저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김윤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이제 그런 느낌이 처음부터 딱 드는 거예요. 본인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혹시 박현숙님 지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박현숙님 음소거 키셔가지고 혹시 지금 그 소감 얘기 가능하세요? 안철수 출마 선언에 대해서?
다시 음소거 끄셨네요. 키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감정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문재인 너무 싫어하는 그 감정. 그리고 이재명 너무 경멸하는 그 감정. 이런 게 안철수의 연설에 계속 느껴져요. 그 처음에 바보 천치 같은 뭐 정책을 했다는 둥, 놈놈놈이라는 둥, 이상한 놈, 나쁜 놈, 뭐 추한 놈. 그러니까 너무 물론 일반 그 국민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같이 대선을 출마한 동료 정치인으로서 이상한 놈, 나쁜 놈 이건 좀 그런 욕을 그대로 연설문에 인용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건 본인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 안철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쓴다는 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정이 담겨 있는 그 기존 정치인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이 아주 깊이 담겨 있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연설에 쓰게 된 그것도 아주 도입부에 그런 말을 딱 쓰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이렇게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 기분이 팍 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아무리 말로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해도 이런 워딩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냐고요. 집권하면 문재인 감옥 보내려고 하겠지 보나마나. 불법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또 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이 연설에서 많이 좀 인용된 그 지적된 부분이 이제 과거 10년간의 안철수 정치를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철수가 좀 스스로 반성을 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들여다보면 또 애매해. 그 반성의 지점이라는 게. 아까 김기명 씨도 얘기한 것처럼 안철수의 옷을 입고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성 정치의 옷을 입으려고 했다. 자기는 기성 정치법을 빨리 배워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반성한 것까지 맞아요. 그것까지 맞는데 근데 그래놓고 자기가 뭐 3기 이후 최초로 38석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식으로 또 자랑하는 부분에 그걸 써먹잖아요. 근데 그 38석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호남에서 나왔잖아요. 친문한테 팽당한 동교동계랑 그 손을 잡아갖고 한마디로 지역주의와 손을 잡아서 38석을 얻은 거거든. 근데 사실 그게 잘못이었다는 거거든. 그렇게 기존 정치인, 기존 국회의원들과 지역주의 연합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이로 끊어갖고 안철수 본인을 빼면은 나머지 우리 당에서 출마하는 모든 후보는 다 20, 30대로만 한다. 이렇게 해서 아예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소방수도 바로 국회의원 되고 간호사도 국회의원 되고 마크롱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마크롱이 39살에 대선 출마하면서 자기 빼고 나머지 국회의원 출마자들을 다 20, 30대로 공천했다고요. 그래서 프랑스 국회 평균 나이가 60대였다가 40대로 20년이 줄어들었어요. 마크롱이 집권한 이후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단 말이야. 2012년 총선에 청년당 만들라고 했을 때도 그럴 수 있었는데 본인이 거부했고 2016년 총선은 그런 식으로 지역주의 동원해갖고 쉽게 국회의원 되려고 했고 사실 안철수가 자기 이미지가 좋을 때 그런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대거 발굴해가지고 대거 국회로 공천해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유명한 셀럽 위주, 기존의 유명한 기성 정치인 위주로 영입을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또 지역주의와 손잡고 그러다가 결국 10년간에 이렇게 그 정치를 통해서 남은 건 겨우 비례대표 의석 3석짜리 미니 정당의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그런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유리한 대로 인용하고 불리한 건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성찰했다는 코스프레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안철수는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기사에서 많이 인용된 게 이 중간평가 약속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한 임기 뭐 2년인가요? 지나가면 중간평가를 국민에게 묻고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 원내 일당을 하지 못하면 이제 물러나겠다.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철수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던지는 얘기지. 솔직히 본인도 당선 안 될 줄 아니까. 근데 안철수가 지난 2017년 대선 나왔을 때는 그때도 임기 단축 얘기가 있었어요. 다음 총선, 이번에 2020년 총선이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선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그런 개혁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끝까지 그거 거부했어요. 그때는 대통령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2017년은 안철수가 한때 문재인하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지율 1위로 치고 나온 적도 며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약속 안 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도저히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서야 뭐 자기는 그거 대선 중간평가 받겠다. 뭐 얼마든지 던지겠다. 그런 자신 없으면 대선 나오지 마라. 아니 당선 가능성 없는 후보가 그런 얘기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진짜 당선 가능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리고 또 이 중간평가는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노태우도 중간평가하려다가 실패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에 재신임 투표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이거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면 분명히 위헌 의견 나옵니다. 그럼 어차피 못해. 그 되지도 않을 얘기를 갖고 괜히 그냥 하루짜리 이슈 만들려고 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 과학자 대통령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좋아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얘기를 하신 건 맞는데 아니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10년이나 지났다는 거죠.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한 지. 그러면 10년간 뭐 했냐 이거야. 10년간 과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10년간 생활을 하셨는데 지난 10년간 안철수의 정치로 보여준 게 뭐냐 이거야. 과학자 출신 정치인이라서 달랐던 게 뭐냐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안철수가 뭐 과학자 정치 그 연설에 보면 뭐 신해철법 통과시키고 뭐 김영란법 통과시킨 게 자기 성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잘한 일이라면 잘한 일일 수 있죠. 제가 알기로 특히 신해철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꽤 그 신해철 유가족 아내분 모셔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좀 신경을 썼던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뭐 그런 의미는 있죠. 그렇지만 뭐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결국 그런 법안 몇 개라면 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거에 국민들이 가졌던 그 기대, 그 높은 기대와 비교해 보면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철수가 만들겠다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는 또 도대체 내용이 뭔지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구체적인 상이 잘 그려지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여전히 국민과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자기 변명에 좀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 출마 선언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전히 정치를 10년이나 한 정치인이에요. 정치 10년 했으면 꽤 경력 있는 직업 정치인이잖아. 근데도 여전히 반정치주의, 여전히 정치에 대한 어떤 반감, 거부감 이런 거에 의존하는 반정치주의적인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안철수 출마 선언문에 대한 제 소감,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송현님 들어오셨는데 한송현님 음소거 키시고 안철수 출마 선언문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히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음소거 키시고요. 음소거 키시고. 별로 관심 없어서 안 들었는데. 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올리셨길래 지금 시간이 맞아서 일단 이 방에 들어오면 배우는 게 많으니까 네.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들으셨던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리뷰 패스하고 들으면서 주우리. 네. 리뷰만 들어도 그냥 제가 공부가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 주우리 씨 음소거 키시고, 음소거 키시고, 이 안철수 출마 선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죄송한데 저 5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네네. 들은 게 없어요. 그냥 아쉽네요. 다음엔 좀 일찍 들어올게요. 공지를 좀 늦게 봐가지고 오늘은 안철수 선생님 출마 보러 선언문 왔어요. 자체를 안 보셨다는 거죠? 오늘은 선생님 보러 왔어요. 선생님 보러.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게 우리 이 대선 출마 선언문 리뷰의 전통인데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 지금 안철수 캠프에 참모라면, 내가 지금 만약 안철수 후보에 참모라면 이 순간 안철수 후보가 되게 친해. 그래서 이제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야.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 참모로서.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김규명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지금 안철수의 참모라면 무슨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 처음에 평가할 때 좋았다고 한 것 중 하나가 과학기술 중심 국가 건설 이걸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성으로 꺼낸 거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어쨌든 뭐 본인이 그걸로 정치랑 제대로 한 건 없다고 저도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안철수가 사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원래 지금 원래 그 지난 총선 때 보면은 솔직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가 강화되면서 제3지대 정당들이나 혹은 기타 정당들이 거의 다 지금 그때 득표를 못했는데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 혼자 어쨌든 3석이라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영향 그거에 그게 저는
그때 두 가지 안철수가 보여준 두 가지 뭐 코로나 초기 때 그 의사 가운 입고 그러니까 레벨리 그거 하고 어쨌든 의료 진료 진료 봉사를 가는 쇼잉을 보여준 것 이 한 번이고 두 번째가 어쨌든 계속 막 달리기라도 해가지고 뉴스의 마지막 꼭지라도 어쨌든 나오게 한 것. 이 두 가지가 전 그때 당시에 승리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사실 약간 지금 좀 늦긴 했는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큰 이벤트에 안철수가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쉬운 거는 제가 그때 참모했다면 나로 할 때 어떻게든 가서 카메라를 받아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리호, 지금 그런 누리호. 누리호. 네, 누리호 떴을 때 그거 할 때 어쨌든 뭐 가서 뭐 그냥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그런 데서 내가 이거랑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안철수의 그 가장 좋은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힘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 전국의 뭐 공장들이나 그 공장들이나 뭐 그런 연구단지들 같은 데를 그냥 뭐 발로 가본다 뭐 이런 취지라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어찌됐든 그 쇼잉이라도 열심히 하는 게 그 안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보여주는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거 전하면 그거를 그 참모로서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보미 씨 음소거 키시고 만약에 김보미 씨가 안철수 캠프에 지금 있으시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무슨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 2대8의 앞머리 그 헤어 스타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도대체 코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님이 그 이상한 2대8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좀 바꾸시면서 나오라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왜냐면 그러니까 차라리 의사이면서 자기가 공학 박사인 뭐 이런 그런 이제 지적 이미지를 차라리 주실 거면 지적 이미지에 맞는 이미지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이미지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화면에 잡힌 2대8 머리와 이상한 복장과 말투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후보가 이 언행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바꿔주는 코디를 좀 잡아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맨 앞에 연설문에 내가 만약에 안철수 캠프에 있다면 최측근이다 이러면 맨 앞에 뭐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님이나 이런 분들을 깔 생각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본인이 깔 만한 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까지 말고 차라리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번만은 난 누구랑도 타협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안철수만의 정치를 밀어주는 사람이면 날 좀 뽑아달라. 내가 그 대신 완주하겠다. 라는 거를 좀 초반에 강하게 푸시를 하면 그래도 안철수를 사랑하는 분들의 표가 직결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 이렇게 대선 캠프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 최측근들의 보좌관님들을 이렇게 좀 옆으로 좀 세워서 그분들이 좀 같이 시선도 좀 받아가면서 좀 키워주는 느낌 그리고 좀 같이 도와주는 느낌들의 이미지가 좀 있는데 너무 안철수님은 혼자 마라톤을 뛰는 형태로만 계속 가세요. 더불어 같이 가는 형태의 정치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지율이 더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양쪽에 남성, 여성 아니면 소수 대변인,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좀 배치해가지고 안철수님 옆에서 대선 출마하거나 뭐 이렇게 행적을 돌아다니실 때 최측근으로 붙여서 나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의사이면서 그다음에 내 옆에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 영입을 해서 같이 다닌다. 그리고 좀 계속 혼자 마라톤 뛰시는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걸로는 절대 정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걸 안철수님 보고 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많던 안철수의 사람들, 그 측근들 다 어디 갔냐 이거죠. 다 어디 가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시켜준 사람 3명만 딱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덕이 없어. 그게 문제 본인은. 우리 김윤정님도 음소거 키시고 만약에 김윤정님이 안철수 캠프에 참모라면 지금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저 오늘 아마 제가 제일 파격적인 피드백을 드리는 걸 거라서 마지막 부탁하려다가 악담으로 오해하실까봐 네, 저는 네. 만약에 초반부터 같이 한 복심이 있는 참모라면은 그만하실 때가 됐다고 해서 출마를 말렸을 것 같아요. 사감 때문이 아니라 이제 뭐 그죠, 박정희 영화 보면은 심지어 김재규도 그 말을 하고 금태섭 변호사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했다고 판단해서 잠깐 단교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냐면 저는 이준석 대표님이 나중에 대통령 도전에도 비슷한 문제는 제기될 건데 행정 경험이 하다못해 기초지자체 의원이라도 장관까지 아니라도 없는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요. 어젠다를 넘어서 프로파간다 정치라는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이를테면 이준석의 페미니즘 때리고 공정 잡자라는 프레임 같은 식으로 안철수의 오늘의 헤이트 스피치 같은 식으로 내용이 없는 정치가 되게 쉬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여기다 세금을 투입해야 되나 되게 자괴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 시대 언론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정치하는 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게 너무 오만해져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경선 통과를 해야 말이지만 저 캠프 도와줄 이제 친구, 측근 될 분한테 뭐 레지던시 딜을 매니저랑 해봤는데 대기를 쓰면 하루에 5만 원이래. 그러니까 500만 원이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제 뭐 대기를 쓰는데 신인이 3,400도 쓰셨는데 조민경 의원님은 근데 저희 담당자는 모금을 해오라는 게 아니라 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세하게 시작해서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사람과 다모하는데 그 트로피 빼고 다 있는 분은 멘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게 실력에서도 나타나면 저는 국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몇 번까지 받아야 되나. 뭐 정의당도 이번 경선 후보가 심상정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지만 개인적으로 경선에서 딴 분을 밀었었고 이제는 캠프에 합류해야겠지만 근데 제일 좀 제가 걱정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웬만큼 크시니까 잠시만요. 뭔가 이동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가 국힘이 안 해주시면 저희 정의당에까지 너네가 포기를 오시면 되게 너무 재밌어지는데 근데 저희가 결코 작지만 호락호락하게 재밌게 상대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런 코미디는 좀 막고 싶은데 그럼 막 이럴 때면 지금 구도가 이재명님도 본의 아니게 핑계를 잡히셨으니까 정의당 프레임 약간 이거예요. 탄소 중심 마스크 하신 분이랑 대장동 약간 꼬투리 잡히신 분 사이에서 우리만 맨정신이네 약간 이런 코믹한 컨셉이거든요. 근데 안철수님이 저희한테 합당기까지 하시면은 이분은 또 N분이세요. 본인 말씀대로 놈놈놈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합리주의자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술마실 때가 지금은 지났다고 말씀드리는 캠프 보조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불출마를 진지하게 권했을 것 같다. 그리고 박정훈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그 조언 만약에 이 시점에 안철수 캠프에 참모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녁 늦게까지 안철수 후보와 이제 소주를 한잔 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꼭 필요하신 분이지만 그만 물러나실 때가 됐습니다. 물러나시되 정치 그만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를 하시고 유승민 후보의 그 100만 디지털 양병의 수장이 돼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그건 정말 납득이 가고 소임을 다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제발 잘하시는 거 하시고 잘 못하는 거 주변 사람들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만하시고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송현 님도 음소거 키시고 이거는 안 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한송현 님이 안철수 캠프에서 측근으로 활동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능력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대권 가능성이 있는 분하고 차라리 합당을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챙겨줘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가장 좋은 그림은 이제 가능성 있는 분에게 이제 지지 선언하고 합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게 좀 그림이 낫지 않을까. 그게 너무나 합리적인데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자, 주우리님도 음소거 잠깐 키시고 딴 데 가신 모양이네. 이따가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주우리님 한 박현수님 좀 일찍 나가셨고 주우리님 잠깐 자리 비우셨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안철수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치인이라는 상품은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이미 개봉한 거예요. 이미 껍질 뜯은 거야. 알잖아요. 이 껍질 뜯으면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오래 껍질 뜯은 채로 오래 둘 수가 없거든요. 안철수는 이미 뜯은 지 10년째인 상품인 거예요. 국민들이 이미 속 다 봤어.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더 이상 재활용이 안 되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자기가 여전히 새 상품이라고, 새 정치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은 대중 앞에 등장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책도 보고 뭐 토론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대중 앞에 딱 등장하는 순간은 완성된 형태의 정치인이 아니면 대중들은 바로 실망한단 말이에요. 요즘 윤석열 보자마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적어도 젊어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오고 있어야 그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뭐 도지사든 시장이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지위에 걸맞는 그 스스로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지. 후보로 나온 순간에. 후보로 나와서 그때부터 연습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런데도 안철수가 여전히 기회가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사실은 송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대부분 다 비호감도가 높고, 또 심상정 후보마저도 너무 오래 한 벌써 5번째 대선 나오신 거니까 좀 식상함이 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런 식상한 것 치고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다자구도로 조사한 거 보면 1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이 1, 2%로 갈릴 판인데, 그렇잖아요. 좀 이재명, 윤석열든 이재명, 홍준표든 유승민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다 되게 근소한 표차로 갈리고 있는데 제3후보가 10% 가까이 나온다는 건 이거 굉장한 지분이 있는 거죠. 이번 판에서는. 안철수가 본인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누굴 되게 하거나 누굴 안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의 정치 10년간의 역사 중에 사실 처음 출마했을 때 2012년 빼고 지금이 가장 큰 기회입니다. 지금이 뭔가 공직을 얻을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공직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그나마 안철수가 정치를 10년 한 뭔가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거라고 보고, 결국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누구랑 하겠어요. 민주당한테는 이렇게 악감정을 뿜어내고 헤이트 스피치를 해놨으니 민주당 쪽하고는 어차피 단일화하기 어려운 거고, 그럼 결국 국민의힘이랑 단일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에서 당내 경선을 뛰는 방안을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단일화 할 때는.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서 들어가 봐야 경선에서 못 이기겠고, 그러니까 안 들어갔죠. 사실 초창기에 들어가서 미리 자리를 잡았으면 윤석열이 그렇게 못했지. 근데 이제 안철수 항상 간보는 정치, 항상 이렇게 너무 의사결정이 느리잖아요, 안철수는. 그러다 보니까 그새 윤석열이 먼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국민의힘 들어갈 수도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외곽에서 독자 출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뭐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본인에게는 본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완주하겠다고 일단 얘기는 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를 너무 잘 알아. 안철수가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른미래당과도 같이 했었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꼴통이고 죄송합니다. 꼴통이라는 표현이 어쨌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대화가 잘 안 되는, 그 대화와 소통이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김종인, 이준석이 몸으로 겪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철수랑 뭐 굳이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지금 현 대선 후보들, 뭐 윤석열,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안철수를 직접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막 지금 막 로보콜을 보내고 이러는데, 이게 자기 객관화를 해가지고 나는 대통령감은 어차피 아니다. 나는 국무총리라도 하면 대박 난 거다 이번 대선은.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손 내밀 때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뒤면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 결정되니까, 국민의힘 후보 결정되면 그분하고 물론 바로 하면 너무 몸값이 떨어질 테니까 아마 내년까지는 가야 되겠죠. 내년 대선 그 등록하기 직전까지 시간을 끌다가 최대한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총리를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중시하는 뭐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뭐 이제 그런 그 몇몇 그 부서, 산업자원부라든가 이제 경제 관련된 부서, 본인이 특히 어떤 교육부, 과학 뭐 이렇게 몇 개 부서를
본인이 맞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당과 연정을 하는 형태로 해서 자기는 국무총리 맡고 장관 한 3개 정도 줘라. 그래서 뭐 자기 측근들한테 그런 장관들 시켜주고 그러면 국민의당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그 제기할 수 있는 본인은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국무총리하고 그걸 발판으로 성과를 내면은 한 번 더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는 직업은 뭐 이낙연, 정세균 보면 알잖아요. 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아젠다를 갖고 자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총리돼서 대통령하고 싸우면은 좀 유명해질 수 있지. 이회창처럼. 그렇지 않는 한 뭐 국무총리는 어차피 뭐 그것도 경기도지사랑 비슷하게 대선 주자의 무덤이에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본인도 그나마 그 10년 정치한 거에 대한 성과로 그래도 공직 경험을 좀 쌓아보고 그 나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거고 만약에 진짜 완주 안 하고 그 단일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면 뭐 운 좋으면 7, 8% 얻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와 함께 정계 은퇴. 그리고 그냥 바로 정치 그 국민의당 소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잘 판단하시라는 거고 이건 역으로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제가 보기엔 이번 대선에서 1, 2% 차로 야당과 접전을 벌일 텐데 이기려면 정의당과 연정을 해야 돼요.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군소정당을 다 묶어서 연정을 하고 총리는 심상정 후보한테 주고 정의당이 원하는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런 거 다 정의당한테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근데 이것만 해도 아마 단일화 안 받을 거예요. 심상정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성정당 금지법을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정의당이 가장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들이 해놨는데 위성정당 때문에 의석 다 뺏겼잖아요. 위성정당 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고 둘이 합의하면 뭐 180석 넘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정의당도 연정의 파트너로 진보 거국 내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해서 정의당이 실제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보장을 해주면 그러면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는 본인은 대통령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심상정이 연정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재명은 당선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쪽은 이렇게 하는데 저쪽은 안철수랑 단일화를 못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쉽게 당선되는 거고 이쪽도 단일화에 성공하고 이쪽도 연정에 성공한다. 그러면 정말 막판까지 피 튀기는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철수는 보수 쪽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민주당은 정의당하고 단일화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지금은 아마 올해까지는 각자 자가 발전을 하겠죠. 본인 아젠다 갖고 선거를 치르겠지만 결국 내년 1, 2월 되면 3월 대선이잖아요. 내년 1, 2월 돼서 후보 등록하기 직전 되면 양쪽 모두 단일화 이슈에 휩싸일 거고 그때 누가 더 성공적이고 모양새 좋은 그 번듯한 단일화를 해내느냐 그에 따라서 결국 대선 결과는 결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제 생각이었고요. 자, 주우리 씨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뭐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소감 혹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안철수의 통보라면 무슨 조언을 하실지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죄송한데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렸어요. 만약에 주우리 씨가 지금 네. 안철수 캠프에서 뛰고 있어. 네. 그래서 안철수의 측근이야. 네. 안철수한테 뭔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야. 네.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한테 무슨 조언을 하시겠어요? 진짜 측근이면요? 네.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좀 당선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매번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매번 그러니까 포기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기권을 하셨잖아요. 철수했지, 철수. 네, 철수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소모적일 것 같아가지고 힘들잖아, 솔직히 이게. 그래가지고 솔직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 또 희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측근이면은 대통령 선거 말고 다른 종류의 선거를 차라리 나가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 꼭 대통령만 나라를 막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뭐 여러 다른 단체장들도 있고 차라리 다른 종류로 다른 방법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지금 참여하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 자기 객관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야 솔직히 너 대통령감 아니야. 넌 장관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근데 그런 친구가 없는 거지. 그게 참 안철수의 비극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박정훈 씨 갑자기 이게 할로윈 마스크를 쓰셨는데 뭐 끝나기 전에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하실까요? 그 마스크 왜 쓰셨나요? 뭐 그냥 네. 아들 건데 아, 그냥 옆에 있길래 써봤습니다. 의미를 두자면 그냥 뭐 오징어 게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마스크구나. 예, 그럼요. 네, 그런 세상이 정말 안 되길 바랍니다. 정말 실제로 이렇게 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문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요. 잠깐 비디오 좀 켜주세요. 자 비디오 켜시고 화면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모임에서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한 밤들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우리 또 만나요.